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대화의 중심이었고 모임에선 늘 재미있는 이야기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다들 바쁘다고 했고 만나자는 약속은 자꾸 미뤄졌습니다. 그분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내 곁엔 사람이 없을까? 어느 날 우연히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죠. 요즘 다들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만나면 형님 이야기만 듣고 오게 돼요. 내 이야기를 꺼내면 금방 형님 이야기로 넘어가고.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그날 밤 그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말을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살았는데 정작 그 말들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게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야기를 나누러 만났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허전한 느낌. 내 말은 많이 했는데 상대방 이야기는 제대로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200년 전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은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는 듣을 줄 모른다. 듣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쌓아옵니다. 70년, 80년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이야기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왜 더 존경받는지,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는지, 그리고 평생 말해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듣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일부 말이 많을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자기 이야기만 하다 혼자 남은 사람들. 폭직한 식당에서 늘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한 분이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며느리가 참 착해서 말이죠. 손주는 이제 대학생인데. 처음 10분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말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지루해하는지 말이죠. 그저 오늘도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같은 테이블에 앉던 분들이 하나둘 다른 자리로 옮겨갑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흩어지고 듣는 귀가 열리면 도가 가까워진다. 즉,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진짜 마음은 전해지지 않고 관계는 피상적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깝다. 내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그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 앞서게 될 때입니다. 한 80대 어르신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윗사람들 말씀 듣느라 참았어.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 아닌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일깨웁니다. 나이가 많다고 말이 옳은 것은 아니다. 덕이 있는 말이 옳은 말이다. 대화가 아니라 톡백이 되어버린 관계.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말합니다.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말이야. 그런데 아내는 이미 그 이야기를 3번 들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아내는 듣는 척만 합니다. 대화는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한 사람이 건강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사람이 나는 더 심해라며 자기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군가 자식 자랑을 하면 옆 사람이 우리 집은 더 대단해라며 끼어듭니다. 2시간 동안 만났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헤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상을 각자위심이라 불렀습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만 챙기고 상대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입은 나를 드러내고 귀는 남을 품는다. 품지 못하는 자는 결국 혼자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외면한 건 아닐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만든 악순환. 한 70대 어르신이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 전화를 안 받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화하시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내 근황도 전하고. 상담사는 그 어르신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전화하실 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시고 10분 동안 그냥 들어만 보세요. 한 달 뒤 그 어르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연락해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정약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인정은 듣는 사람이 받는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주목을 받지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평생의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나를 봐달라,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그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사회적 역할이 없으니 말로라도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말하려고만 하면 누가 들어줄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일깨웁니다. 말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듣는 것으로 사람을 품어라.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도리다. 2부 듣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의 차이. 어느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구나.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래요. 그냥 참고 걸으셔야 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즘 다리가 너무 아프단다. 아들은 잠시 어머니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딸은 귀로 들었고 아들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청이유심이라 표현했습니다. 듣되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로만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아, 다리가 아프구나로 끝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까지 읽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구나,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까지 느낍니다. 침묵의 공간이 주는 치유. 한 상담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니어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조언을 할 때보다 그냥 가만히 들어줄 때 어르신들이 훨씬 만족하세요. 실제로 어느 70대 할머니는 1시간 내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는 짧은 맞장구만 쳤을 뿐입니다. 상담이 끝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선생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약용은 이런 현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대화의 기술은 침묵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대화법입니다. 경청은 최고의 선물. 어느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전쟁 때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요양보호사들은 처음에는 성의껏 들었지만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요양보호사 한 분이 달랐습니다. 그분은 매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아버지는 그 요양보호사가 오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요양보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텐 그 이야기가 전부예요. 제가 들어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듣는 것은 주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받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뭔가를 주는 것이고 듣는 사람이 받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입니다. 내 시간과 관심을 내어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듣는 사람이 관계의 주인이다.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노인 모임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달 동안 관찰했습니다. A그룹은 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았고 B그룹은 잘 들어주는 사람들끼리 모았습니다. 한 달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모임 횟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 간의 친밀도도 떨어졌습니다. 반면 B그룹은 모임이 더 자주 열렸고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연구자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경쟁이 되지만 잘 듣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치유가 일어난다. 정약용은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귀 넓은 사람은 벗이 많고 입 큰 사람은 적이 많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주목받지만 결국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듣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 곁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복이 깃든다. 3부 경청이 만드는 기적, 관계의 회복. 한 노부부의 변화 이야기. 결혼 50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자기 의견을 늘어놓고 식사 중에도 과거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응, 그래 정도로만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가 남편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에게 단 하나의 질문만 하세요. 당신은 요즘 어때? 그리고 대답을 10분 동안 끊지 말고 들으세요. 본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뭔가 말하면 자기 이야기가 튀어나오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꾹 참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나도 외로웠어. 당신은 늘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나는 투명인간 같았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잖아.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었고 아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아내가 물어볼 때만 했습니다. 석 달 뒤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해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고 듣지 않는 것은 사랑의 끝이다. 침묵의 공간에서 피어나는 이해. 한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10년 넘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면 아버지는 잔소리를 했고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어느 날 밤 아들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사과라는 걸 해본 적 없는 아버지였으니까요. 난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구나. 내 기준으로만 너를 평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라고 강요했어.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엄격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늙고 두려워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잔소리로만 들었지 그 안에 걱정과 사랑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전쟁의 기억,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온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먼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 정약용은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건 대부분 답이 아니라 공감이다.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 힘들어하면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아픔을 알아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위로입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는 경청. 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의 관계가 10년째 틀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 딸은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힘든 일 없으세요? 처음에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늘 듣기만 하던 딸이 먼저 물어봤으니까요. 그러다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 딸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잔소리한 건 나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외로워서 대화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구나. 딸이 진심으로 들어주자 어머니도 변했습니다.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말 때문이 아니라 듣지 않음 때문이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들어라. 지금 여러분 곁에 소원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먼저 전화를 걸어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힘든 일 없어? 그리고 10분만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본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4부 나이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하는 철학적 이유. 인생의 지혜는 말이 아닌 존재감으로 전해진다. 한 80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아도 조언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도 자네는 잘하고 있네. 힘들겠지만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시간이 답을 줄 거야. 간단한 말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말씀이 적으세요? 그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먹고 깨달은 게 있다네. 말을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더군. 오히려 말을 아낄수록 무게가 생기지. 정약용은 바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덕은 쌓아야 한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지고 말이 적으면 깊어진다. 젊었을 때는 말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말을 잘해야 인정받고 말을 많이 해야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이미 살아온 세월 자체가 증명입니다. 더 이상 말로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이 주는 권위와 신뢰. 어느 기업의 고문으로 있는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5분 정도 말합니다. 자네들 의견 다 좋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15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 어르신의 말에 절대적 신뢰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만 꼭 필요할 때만 말하는 사람은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언중유력이라 표현했습니다. 말에 무게가 있어야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권위는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침묵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아무 때나 끼어들어 말하는 어른보다 조용히 있다가 꼭 필요할 때 한마디 하는 어른이 훨씬 존경받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다. 정약용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덕이 높은 사람일수록 말이 적고 덕이 낮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왜 그럴까요?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의 행동과 삶 자체가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이 부족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고 드러내려 합니다. 한 노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을 줄여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이 맑아진다. 정약용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말이 적어질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진리에 가까워진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지. 물론 참기만 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 말한다는 것과 필요한 말만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SNS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자기 생각을 올렸습니다. 정치에 대한 의견, 젊은 세대에 대한 비판, 옛날 이야기. 처음에는 댓글이 달렸지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피곤해한 것입니다. 반면 다른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나 짧은 좋은 글귀였습니다. 댓글과 공감은 훨씬 많았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이고 말이 적으면 깊어 보인다.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있다. 70년, 80년을 살아온 사람의 가치는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내면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침묵 속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진짜 어른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만든다. 한 학교에 70대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교사들이 문제로 고민할 때 긴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한 잔을 따라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교사들이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답을 찾았어요? 물으면 교사들이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있으면 마음이 정리돼요. 선생님의 침묵이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줬어요. 정약용은 이것을 불언지교라 불렀습니다. 말하지 않는 가르침. 진짜 어른은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침묵이, 그의 따뜻한 눈빛이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말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의 따뜻한 존재로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이 들어 말이 많은 것은 아직 덜 익은 것이다. 진정으로 익은 사람은 말이 적고 마음이 넓다. 5부, 오늘부터 실천하는 10가지 경청의 기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10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초 멈추세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상대를 위한 말인가? 나를 위한 말인가? 3초만 생각하면 불필요한 말의 80%는 줄어듭니다. 정약용은 말하기 전에 마음으로 한번 걸러내라고 했습니다. 둘째, 상대방 이야기를 끊지 마세요. 상대가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특히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위험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정약용은 듣다가 끊는 것은 마음을 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 들어준 후에 말하십시오. 셋째, 응, 그래 대신 그러셨구나라고 반응하세요. 단순한 맞장구가 아니라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랬구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당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약용은 듣는 마음이 말에 담겨야 진정한 듣기라고 했습니다. 넷째, 상대방 눈을 보며 들으세요.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만지면서 듣지 마십시오. 상대를 향해 몸을 돌리고 눈을 마주치며 들으십시오. 눈빛만으로도 당신이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정약용은 귀로만 듣지 말고 눈과 마음으로 들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세요. 상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즉시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답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보다 정말 힘드시겠어요가 먼저입니다. 정약용은 가르치려 들지 말고 이해하려 들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상대 이야기를 요약해서 되물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라며 상대의 말을 정리해서 되물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 말을 제대로 듣고 있어요 라는 최고의 신호입니다. 동시에 오해를 방지하고 대화를 깊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듣고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 했습니다. 일곱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화 중 침묵이 흐를 때 서둘러 말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도 대화의 일부입니다. 그 시간 동안 상대는 생각을 정리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합니다. 정약용은 침묵 속에서 진심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여덟째, 하루에 한 번은 먼저 물어보세요.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때? 힘든 일 없어? 기분이 어때? 그리고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이것을 매일 실천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먼저 묻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아홉째, 내 이야기는 물어볼 때만 하세요. 스스로에게 규칙을 정하십시오. 상대방이 묻지 않으면 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도 일종의 수행입니다. 정약용은 청하지 않은 말은 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열째, 감사의 말로 마무리하세요. 대화가 끝날 때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말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상대방을 존중했다는 마지막 신호가 됩니다. 정약용은 듣고 감사하는 마음이 덕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는가? 내 말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말할 때보다 들을 때 상대방이 더 편안해하지는 않았는가? 나이 들어갈수록 나는 말이 많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적어지고 있는가? 내 곁에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내가 듣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가? 오늘부터라도 먼저 물어보고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가? 정약용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마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평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줬느냐라는 것을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말을 줄이고 귀를 여십시오. 상대방 이야기를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조언보다 공감을, 충고보다 이해를 먼저 건네십시오. 그렇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외로웠던 마음이 채워지며 당신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고 느껴질 때,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하려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증명하려 하지 말고 공감해 주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듣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언제나 따뜻한 경청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조용한 위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